남편의 가방에서 나온 마지막 쪽지를 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임씨, 내일 밤 9시. 시어머니 산소에서 뵙겠습니다. 문제는 그 쪽지를 적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임. 입안에서 나는 혼잣말이 떨리는 숨처럼 흘러나왔다. 정임은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남편은 평생 그 이름을 무서워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평생 이해하지 못했다. 왜 어머니 사진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지? 남편은 말하곤 했다. 엄마는 강한 분이었지. 너무 강했어. 하지만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남편이 두려워했던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지켜온 가문의 비밀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 그 안에는 그동안 나에게 감춰온 진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우리 가문은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누군가를 잃었다. 우리 형이 죽은 것도 내 조카가 사라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존재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 문을 닫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일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문. 그 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즌 1 때 우리 집에 나타났던 그 형체. 창문을 두드리던 아이 형상.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잔상. 그것도 결국 문에서 나온 존재였다. 그리고 쪽지는 그 문을 완전히 닫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다. 그날 밤 나는 손주 준성이 방문 앞에서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나는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두 번째 열쇠비를 꺼냈다. 손에 쥐는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열쇠 스스로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나는 선산으로 향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숲속 새들은 모두 잠들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겉보기엔 평범한 산길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 같은 게 들렸다. 흑흑.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무도 없는데 울음이 들렸다.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산소 쪽에서 바람처럼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왔다. 영순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건 죽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오고 있구나 정임이 며느리. 나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가 무섭다기보다 목소리 뒤에 섞인 분노와 원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대신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었다. 도현 씨? 남편의 목소리가 맞았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자. 그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가엔 굳은 고통이 묻어 있었다. 나는 도현이가 아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나는 첫 번째 선택된 아이. 도현이의 형이다.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말을 잃었다. 당신은 죽었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졌지.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 존재에게 잡혀 그릇이 되었을 뿐. 나는 뒤로 물러섰다. 왜 나를 불렀어요? 그는 다시 산소 뒤의 봉분을 가리켰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당신 남편이 반항했던 그날 이후 저주는 약해졌지만 끝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의 말은 길고 무거웠다. 당신 남편은 이미 나와 그 존재의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러다 나 대신 잡혀갔다. 그의 영혼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에 갇힌 채 고통받았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그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문을 닫으면
그는 풀려난다. 어디로? 빛으로.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남편이 자유롭게 가도록 내가 해야 했다. 그는 돌무더기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 아래가 문이다. 그는 산소 뒤에 흐드러진 잡초를 손으로 헤치며 말했다. 정임 어머니도 그 이전 시어머니도 모두 이 문을 지켰다. 하지만 누구도 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문을 닫으려면 가문의 며느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이 열쇠를 숨겨뒀던 거군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당신이 열쇠를 갖고 올 때까지. 그 말은 칼처럼 마음이 아팠다. 준성이에게도 접근한 이유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문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가문 아이 한 명이 희생된다. 그 순간 돌무더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 같은 진동이 땅을 흔들었다. 그는 나를 붙잡고 외쳤다. 시간이 없다. 열쇠를 꺼내. 나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열쇠는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갈라지며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문은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돌 표면에는 산자가 만든 것이 아닌 무언가 기어다닌 듯한 흔적이 있었다. 문 위에는 시고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를 선택하는 문. 그 순간 문 근처에서 누군가 울었다. 할머니.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 목소리는 준성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준성이는 집에 있었다. 남편의 형은 내 손을 꽉 잡았다. 흔들리지 마라. 문이 마지막으로 너를 시험하는 거다.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형체는 아이 같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부자연스럽게 찢어져 있었다. 내놔. 선택된 아이 내놔. 나는 열쇠를 쥐고 외쳤다. 가져갈 아이는 없어. 저주는 오늘 끝내. 남편의 형이 내 뒤에서 소리쳤다. 열쇠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닫는 방식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그 순간 형체가 돌진했다. 막아라. 남편의 형이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섰다. 그는 형체에게 관절이 비틀리는 충격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며도 나를 향해 외쳤다. 돌려. 지금 돌려. 나는 이를 악물고 열쇠를 돌렸다. 쾅! 문 전체가 흔들렸다. 형체는 절규하며 산소 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형은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다. 도현아, 너도 이제 자유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문 위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내 귀에 낮고 부드러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순아. 나는 숨을 멎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과 함께 문은 완전히 닫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산소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래도록 울었다. 이제 그만 쉬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산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느꼈다. 남편은 떠났다. 고통 없이,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집에 돌아오자 딸 해나가 물컵을 들고 달려왔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새벽 시즌일 때처럼 무서운 전화벨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딱 한 번 문자가 왔다. 발신자 3217엄마 번호. 영순아, 잘했다. 이제 너희 가문은 안전하다. 다시 부르지 않을게. 그리고 그 번호는 연락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집 안에서는 어떤 기묘한 소리도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손주 준성이는 활기차게 학교를 다녔고 딸 해나도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돌보던 가문,
내가 마무리했어.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어. 남편 사진 속 미소는 전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제 그 미소는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해방의 미소라는 것을.